어머니 아들이 한 짓을 똑똑히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저는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과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났는지에 관한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줬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시어머니 환갑잔치 날부터 시작할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명품 가방을 준비했어요. 웨이팅 넣고 몇 달을 기다려서 받은 한정판이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정식집 별실에 앉았을 때 저는 가방을 내밀며 말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유진아, 이 가방 시즌 지난 거 아울렛에서 산 거 아니니?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니, 사실 시작은 아니었죠. 그건 3년 동안 계속됐던 일이었으니까요. 너희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내 아들 지훈이가 밖에서 얼마나 어깨가 처져 다니겠어. 매번 듣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했죠. 제 남편 지훈 씨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엄마, 유진이 압박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그게 연기였다는 걸. 그땐 몰랐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훈 씨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는데 발신자가 박 대리였어요. 근데 메시지 미리 보기에 이렇게 떠 있었죠. 자기야, 아기가 자꾸 발로 차서 잠을 못 자. 지훈 씨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었어요. 저는 그냥 눈치 없는 척 했어요. 아니, 사실 눈치 없었던 거겠죠. 제가 바보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지훈 씨 정장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6주차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손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지훈 씨랑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계속 한약 먹고 몸조리한다고 시어머니가 시켜서요. 지훈 씨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훈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거래처 박 대리 와이프가 병원 갈 시간이 없대서 내가 대신 결제해 준 거야. 나중에 비용 청구하려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넌 사람을 왜 그렇게 의심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번에 자기야, 아기가 발로 차라는 문자는요? 그때 지훈 씨가 제 어깨를 꽉 쥐었어요. 아팠어요. 근데 더 아픈 건 그 다음 말이었죠. 유진아, 내가 요즘 애가 안 생겨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피 말리면 나도 힘들어. 내가 부족해서 못 갖는 아이 때문에 왜 내 사회생활까지 방해받아야 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요즘 내 상태 정상이 아니야.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제가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요. 일주일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왔어요. 지훈 씨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재 책장 뒤에서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죠. 보조 휴대폰이었어요. 켜봤는데 잠금 패턴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지훈 씨 생일을 눌러봤어요. 안 풀렸어요. 그때 문득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대학 후배 미나. 지훈 씨가 회사에서 만난 후로 가끔씩 이야기하던 그 후배의 생일을 눌렀어요. 잠금이 풀리더군요.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손이 떨려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나가 임신 6주차 초음파 사진을 찍은 거. 지훈 씨랑 산부인과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메시지들. 미나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우리 아기, 아빠 닮았으면 좋겠어. 답장은 절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미나야, 조금만 참아. 그 여자 집안에서 해온 지참금만 확실히 정리되면 바로 이혼 서류 던질 거니까. 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늘 아기 신발 사주셨어. 유진 언니는 아직도 자기가 불임인 줄 알고 한 약만 먹고 있겠지. 불쌍해라. 우리 아들 엄마는 너 하나뿐이야. 유진이는 그냥 돈줄이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울었어요. 미친 듯이 울었죠.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돈줄, ATM.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예, 왜 바닥에서 청승맞게 울고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지훈 씨가 미나랑 바람을 피워요. 아이까지 가졌대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웃으셨어요. 차갑게. 그래, 내가 시켰다. 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시키셨다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한 발짝 다가오셨어요. 씨 한 톨 못 품는 불임 며느리를 내가 언제까지 끼고 살 줄 알았니? 내 아들 기 죽이는 너보다 내 손주 품은 미나가 100번 1000번 낫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냥 조용히 짐 싸서 나가면 된다. 위자료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꿈도 꾸지 마.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축낸 밥값만 해도 아파트 한 채는 되겠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싸워야 한다는 걸. 그냥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요. 2주 동안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지훈 씨의 가스라이팅 증거들을 모았어요.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도요.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아내셨어요. 지훈 씨가 5년 전에 받은 검사 결과였어요. 무정자증. 지훈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저를 불임이라고 몰아세우고 한약 먹게 하고 정신과 가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정작 본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럼 미나 배 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요? 변호사 선생님이 조사해보니 미나가 만나던 클럽 MD였어요. 지훈 씨 카드로 외제차까지 뽑아준 그 남자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일치율 99.98%. 지훈 씨랑은 0.001%도 안 섞였어요. 완벽했어요.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 지훈 씨, 미나가 모여서 아기 용품 카탈로그를 보며 웃고 있었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훈 씨가 소리쳤어요.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저는 차분하게 서류 뭉치를 지훈 씨 얼굴에 던졌어요. 지훈 씨, 이거 당신이 5년 전에 비밀리에 검사받은 기록이야. 읽어봐. 소리 내서.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 드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무정자증?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지훈 씨는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걸 숨기고 저를 3년 동안 불임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지훈 씨가 소리쳤죠. 아니야. 여기 미나 배 속의 아이가 증거잖아. 변호사 선생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미나 씨와 클럽 MD 박현우 씨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일치율 99.98%. 지훈 씨와는 0.001%도 안 섞였네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들의 세계가요. 미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오빠,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지훈 씨는 미나의 팔을 붙잡으며 고함쳤죠. 너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 씨는 그냥 미나의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야. 외제차, 명품백, 강남 오피스텔 보증금. 전부 지훈 씨 돈으로 다른 남자 먹여 살린 거지.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분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은 기본이에요. 가스라이팅에 의한 정신적 피해 보상, 사기, 결혼 고소, 그리고 어머니랑 지훈 씨가 공모해서 제 돈 8억 빼돌린 거. 형사 고소도 준비했어요. 한 달 후 법정에 섰어요. 복도에서 구급차 요원들이 시어머니를 실어 나르는 걸 봤어요. 지훈 씨와 미나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죠.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지훈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유진아, 나 진짜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저는 멈춰서서 그를 돌아봤어요. 다시 그냥 지옥에서나 보자. 그게 6개월 전 일이에요. 지금은요. 저는 위자료로 12억을 받았어요. 재산분할로 5억,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3억, 횡령건으로 형사 고소해서 돌려받은 돈 8억. 지훈 씨는 사기와 횡령으로 집행유예 판결받았어요. 시어머니도 공모죄로 함께요. 미나는요. 그 남자애한테도 버림받고 혼자 아이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수가 달콤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은 범죄예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저는 3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침묵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수는 차갑게, 냉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